익산 지역은 지금 갑 지역과 을 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갑 지역과 을 지역 보면은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갑 지역과 을 지역 잇따라 내용 보여주시고 한꺼번에 이거는 그러시죠.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갑 지역부터 먼저 보여주십시오. 익산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75.2%로 7.6%의 민생당 고상진 후보를 67.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민생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고상진 후보 지지율이 올랐지만 김수흥 후보 오름폭이 더 커 간격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각 후보 지지 응답자 중 김수흥 후보의 경우 78.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고상진 후보는 59.3%만이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경환 후보 3.6, 민중당 정권희 후보 1.4,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영수 후보 0.7,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11.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1.4%로 가장 높고 정의당 8.9, 미래통합당 4.7, 민생당 3.5, 민중당과 국민의당 각각 1.3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시민당 36.6, 정의당 13.9, 열린민주당 10.9% 등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 을에서는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60.4%로 20% 지지를 얻은 민생당 조배숙 후보를 4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3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조배숙 후보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한병도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올라 차이가 더 벌어진 양상입니다. 이 밖에 정의당 권태홍 후보 6.7%, 무소속 배수연 후보 0.7, 기독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 0.5, 국가혁명배당금당 최규석 후보 0.4,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11.2%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6.5%,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6.1%로 가장 높고 정의당 9.3, 민생당 5.2, 미래통합당 2.9, 국민의당 2.8, 민중당 1.2%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시민당이 36.3%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13.7, 열린민주당 10.2, 민생당 6.2, 국민의당 3.2% 등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5.9%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자, 두 개를 연달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익산 갑과 을 들어봤는데요. 중간에 우리 댓글 좀 한번 들어보고. 두두님 나가지 마세요. 두두님 두두님께서 또 쓴소리를 전주 MBC 똑바로 해야 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하면 눈먼 전북인 됩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고 반면에 또 못살아님 그래도 전주 MBC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듯.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틈새 시장을 또 우리가 또 강렬히 지금 주무실 시간 돼가지고 주무실 시간.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사실은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좀 행복한 게 여러 가지 댓글 올려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방송만 계속 해왔으니까 일반 TV 방송만 해왔는데 약간 좀 우리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하다가 사실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게 또 그런 또 묘미가 또 있죠. 실시간으로 그것도. 자꾸 눈으로 댓글 자,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PD. 안 보입니다. 천 분이 왔다 갔다는 건가요? 아 그래요?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좋다는 뜻인 것 잘 같습니다. 잘하고 많은 있는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정신없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우리 중간에 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네요. 어색하지만 사죄해야 됩니다. 예. 자 익산갑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 마지막 또 우리 불꽃을 태워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그 공약이 되게 핫해요. 뭐요? 도청 익산 이전. 자, 이 도청 이전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흥 민주당 후보가 낸 공약이 도청 이전입니다. 익산 갑지역 후보인데 전라북 도청을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 토론회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로 얘기가 됐습니다. 어제 나온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전주 도청 이전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해요? 국회의원이 익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익산이겠죠. 너무 큰 거 날린 거 예, 아닙니까? 너무 큰 아무도 거를? 지금 뭐 누구도 이야기를 지금 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익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도청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뭐 이전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유독 많아요. 유독 익산이. 많아요, 유독. 참 독특합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김수흥 저기 익산갑 후보도 방금 이야기했었던 도청 익산 그 이전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익산 의뢰 지금 한병도 후보도 국가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유치하게 되면 그 지역이 지금 활기를 띠게 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긴 해요. 예, 그리고 또 민생당 고상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2 공공기관을 갖다가 익산으로 좀 유치를 해서 박차를 가하자 이렇게 지금 1호 공약들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무엇인가 그런 기관들 이전을 통해서 지역을 갖다가 다시 활성화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저도 됐습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익산 도청을 갖다가 익산으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그냥 딱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아니 왜 그래야지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지금 이 이야기가 또 일단은 이거 들을게 배경은 돼요. 이런 것 같아요. 배경은 전주시장하고 기본 전주시가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례시로 전주시가 됐을 경우에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청 소재지가 꼭 전주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걸 기화로 해서 제2도시인 익산으로 옮기자. 보면은 지금 경북 같은 경우 대구에 안 있고 뭐 안동으로 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청 소재지가 이전할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경남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화해서 옮기자는 얘기인데 사실 조금 이게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주시가 있는 거고. 그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리가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안 되죠. 저는 예, 안 다른 됩니다. 지역구에서 다른 뭐 좀 김광수 후보라든지 몇몇 후보들이 좋은 먹잇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청 그거 가도 되는 거냐?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가 이야기 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나왔으면은 또 이쪽에서 받아쳐서 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너희들 후보들끼리 당에서도 조절 못하면서 이걸 왜 들고 나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김승우 후보 이분을 보면 특징적인 게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에서 도청 도구에 지금 출입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분이 사실 말을 이렇게 썩 훌륭하게 이렇게 달변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뭐 프로 불참러에도 이분 이름을 올렸고 토론회를 참여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이분 얼굴 보기 매우 힘들고 기자회견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부분들이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기 전에 본인이 끊고 나가버리는 케이스. 상당히 좋지 않게 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지지도는 75.5%. 그러니까 이건 못 아니 사람님도 그거는 지금 상대방이 아니 지지도 현상을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 70%. 지난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사실 지금 출신이 국회 사무처에서 지금 차관급으로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사실 그 국회의원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도 이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들을 갖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 그것을 자기 공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은 국회 사무처 내에 있는 그런 행정관료로서 지금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관료로서 성장했던 분이 행정관료 없이 그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사람과는 분명히 선도 다르고 말하자면 그들이 해나가는 행보도 또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공약은 행정가로서 내놓는 공약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예.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의 생각이 뭐 옳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인 그 근거를 한번 대보면 좀 더 객관적이라는 것은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 그 전북 네트워크에서 이분에 대한 공약을 평가를 했어요. 평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 평가 항목이 지역 적합성이에요. 뭐라고 평가를 한 줄 평을 해놨는 거니? 인구 감소,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공약으로 적합치 않음. 자, 두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다가는 어떻게 한 줄 평을 했는 거니? 지역과 국가 전체 차원의 이익에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음. 자, 세 번째가 실현 가능성이에요. 지금 크게 평가 항목이 지금 세 가지인데 실현 가능성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돈에 불필요한 갈등 유발, 결과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 평가가 뭐 딱히 100% 옳다고 말하지는 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공감대를 갖다 형성할 수 있는 평가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마지막 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게 그래요?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갈등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공약을 왜 냈을까? 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손에서 막 나오는 게 그겁니다. 공약인지 감수성 떨어지고 지역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감수성. 네, 감수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익산갑이 어떤 곳입니까? 이 준석원 삼선하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지역입니다.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도 잘 첨수가 안 나왔으니까 떨어졌죠. 예. 근데 뭐 평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상당히 삼선하시고 난 다음에 목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져서 지역민들하고 소통 이런 부분이 스킨십 좀 떨어지고 삼선인데 나를 왜 그 초선들하고 같이 대우하시나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목이 굳으셨는데 근데 그분도 사실 아까 이 지역민들하고 이런 괴리가 있던 건 장전마을 사태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전혀 지역민들이 전화하고 살피질 못했죠. 근데 이런 관심도를 안 두는 거가 결국에는 본인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이제 차이를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찍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오판이죠. 근데 김수웅 후보도 아직 후보입니다. 후보. 본인이 물론 지금 70몇 %로 역대 정동영 후보 다음으로 많은 지금 혹시 이대로 득표를 한다면 맞아요. 그렇겠으나 물론 상대방이 강하지 못하는 부분에 탓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사실 김수웅 후보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지점인 것 같아요. 보시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들으시니까 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머지 후보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 물론 뭐 고상진 후보 계속해서 출마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뭐 신선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뭐 전혀 어떤 지지율에서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김수웅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고 이런 막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공약을 하는 거를 좀 제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막가파로 가는 거를 갖다 아무 후보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1등 대체 왜? 그러나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본인이 그 익산 지역 분들 유권자분들이 결국에는 찍으셔야 되고 그것도 또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여기까지 그쪽에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